6월 1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고 있죠. 그 영향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도 다시 치솟는 중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순금 한돈 가격은 65만 5천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50%가 넘게 오른 건데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이어 중동발 무력 충돌 리스크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금값 고공행진에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1g짜리 반지는 등장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콩알금이나 0.5g짜리 돌반지도 등장했습니다. 몸값이 비싸진 금 대신에 현금으로 선물을 대신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귀금속 상인들은 오늘이 가장 쌀 때라고 하는데 금 매입을 두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뚜렷해지는 중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해서 핵심 인사 여러 명을 은밀히 암살했습니다. 그 뒤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력이 있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작전으로 이란의 핵심 군고위 장성들이 자신의 집 침대에서 숨졌습니다. 모사드는 수년에 걸쳐 이란의 주요 인물들의 거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는 한편 참수작전이 계속될 거라면서 경고 메시지까지 날렸습니다. 모사드는 무인기를 이란 내에 밀반입시켜서 방공 미사일 포대를 무력화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핵시설을 타격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이번에 사망한 이란 최고위 인사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과학자 9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사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란을 놀이터 취급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달라. 그제 전국의 교사들이 한데 모여 외친 내용입니다. 종로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총 92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에서 모인 만여 명이 교권 보호와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 이후에 1년 4개월 만입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이 공동으로 집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교총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들은 학생 교육 활동 중에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활지도를 꼽았습니다. 몰래 녹음이나 신고를 당할까 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도 하소연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20분간 교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라면서 수천 통의 메시지를 받거나 왜 아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주눅들게 시험을 보느냐는 등의 각종 민원도 흔하게 받는다고 하네요. 이러니 교사들 사이에선 학생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말고 간식이라도 주라는 웃지 못할 팁까지 공유가 됩니다. 행여라도 아이들이 다칠까 봐 체육 수업과 현장 체험 학습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교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만 학교 현장에선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카트를 끌고 약 쇼핑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경기 성남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2,500개 품목을 창고처럼 쌓아두고 판매를 하는데요.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내용 보겠습니다. 네, 얼핏 보면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마트처럼 보이는데요. 약국 맞습니다. 일반 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이 창고처럼 쌓여 있죠.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천천히 둘러보면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연고는 일반 약국보다 저렴하다고 하네요. 네, 매장 안에는 고객 요청에 따라서 제품을 설명하고 추천해주는 약사와 직원도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의 등장을 두고 제약업계에선 해외에서 난 드럭스토어처럼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합니다. 반면 약사 사회는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과도한 의약품 쇼핑을 조장하고 인근 상권을 빨아들일 거란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는 해당 약국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